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출문제, 응용문제네요. 자, 세법은 오늘부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 이제 마무리는 응용문제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네요. 자,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차피 세법은 12개만 맞추면 된다. 자, 한 장짜리 갖고 왔어요? 자, 한 장짜리 펴보세요. 이론 정리를 한 장짜리로 하자고요. 한 장짜리. 이해만 잘하면 이론 정리 끝나는 거예요, 세법은. 자, 일단은 뭐를 알아야 돼? 물납과 분납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요. 항상 5개죠. 한 장짜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로 가네요. 한 장짜리. 자, 1페이지 제일 밑에. 거기 왜 이상한 한 장짜리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한 장짜리. 조세정리 2. 완 말고 예, 그거 2. 자, 왼쪽에 보면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나와 있어요. 왼쪽에. 왼쪽 제일 아래.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순서예요. 5개. 자, 밑에 보면은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다? 물납, 분할납부가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밖에 없네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숫자 기억해야죠, 이제? 자, 1페이지 왼쪽에. 빨리 찾으세요. 어디 하는지. 자, 물납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1000초가. 물천지. 자, 그럼 가운데 재산세는 물납은 뭐만 된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됐습니까? 자, 그리고 분할납부는 숫자 3가지를 기억해야 되네요. 250 뭐다? 1000초가. 그 다음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됐죠? 자, 기출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기출문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자, 기출문제를 잘하자. 자, 2페이지 기출문제. 네,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 2번. 그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무대뽀로 풀면 안 돼요. 확실히 아는 거, 확실히 틀린 거, 어정쩡한 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는 딱 2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전체 내용을.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푸는 게 아니죠. 단 최소한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뭐다? 3번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압축을 시켜야죠. 압축을 시켜서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1번.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 딱 답이 뭐다? 재산세. 항상 재산세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 지역분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합니다. 그래서 2페이지. 그럼 정답은 뭐밖에 없어요? 리을.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4번입니다. 자, 기억은 종합소득세잖아. 줄여서 뭐다? 소득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불가능하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불가능하지만 분할납부만 되죠? 자, 그리고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분, 그 다음 소방분,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재산세에 병기하여 날라오는 소방분이죠. 그래서 소방분은 뭐다?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재산세에 또 하나 뭐를 알아야 돼요?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죠. 이 두 녀석은 250 초과할 때 분납은 되지만 물납은 안 된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물납이 되는 거는 재산세밖에 없네요. 완전 기초입니다. 그죠? 여기는 석 달 만에 보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바쁜가 봐. 얼마나 바쁘겠어요. 애 키우랴, 주변에 신경 쓰랴. 참 주부들은 바빠요. 바쁘다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할 게 없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부동산 세법은 뭐다?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자, 한 장짜리. 자, 한 장짜리. 자, 2페이지 뒷면. 자, 딱 정리 다 돼 있잖아요. 뒷면에. 한 장짜리. 찾았어요? 2페이지 꼭대기. 자, 우리가 취득과 관련된 조세는 뭐와 뭐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꼭대기. 그리고 보유와 관련된 조세는 뭐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네요. 그리고 꼭대기.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상식. 상식. 예? 상식은 인간이면 알고 살아야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2개, 보유할 때 내는 세금 2개, 양도할 때 내는 세금 2개. 자, 그리고 이 소방분보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뭐랑 관련이 있어요? 보유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그 밑에.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양다리 걸쳐 있는 거죠. 자, 소방부는 뭐랑만 관련이 있어요? 보유만. 자, 그 다음 중간에 나와 있잖아. 자, 중간에 부가세 아래 취득 보유 시 관련된 조세. 뭐가 답이에요? 취득 보유 시만 관련된 조세는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 보유 시 관련된 거는 지방교육세. 왜? 취득할 때 같이 납부하고 재산세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하니까 취득 보유 시만 관련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보유 양도. 자, 보유 양도와 관련된 조세는 뭐가 있어요? 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항상 소득세의 10%는 뭘로 납부하는 거예요? 소득세의 10%. 이거 상식. 무슨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해는 보유양도. 왜 보유해요? 임대하잖아. 임대. 그러니까 임대하면 사업자죠?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 항상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처분합니다. 사업자가 처분하면 종합소득세. 항상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 그래서 보유, 양도만 관련 있는 거는 소득세가 답이라고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취득, 양도. 그래서 소유권, 취득, 양도와 관련된 세금은 부동산 사고 파는 거, 인지세. 인지세,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야. 인지세, 보유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사고 팔 때 인지를 첨부하죠. 인지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양도. 그리고 세 가지 다 관련 있는 거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 부가가치세. 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임대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다 관련이 있지만 출제 제외, 출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법을 2개월 이상 배웠다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기출문제 2번.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23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물어보네요. 자, 재산세는 기억, 오로지 뭐다? 보유, 농특세는 다. 취득, 보유, 양도. 거기 해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해설 딱 나와 있잖아요. 자, 재산세는 오로지 뭐랑만 관련이 있다? 보유. 자, 니은,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어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잖아, 해설에. 그죠?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뭐 할 때 낸다? 보유만 관련이 있어요. 자, 지방교육세는 양다리 걸쳐 있죠? 뭐랑 취득, 보유만.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인지세는 사고, 팔고, 취득, 양도. 그럼 세 가지 중에 뭐를 물어본다? 취득 단계니까 몇 개? 세 개네. 세 개.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니은, 리을, 뭐다? 미음. 그러나 보유 단계를 물어보면 4개가 되겠죠? 4개. 해설에 양도 단계를 물어보면 2개가 됩니다. 2개.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 양도. 이거 왜 출제할까요? 8번 출제됐어요. 왜 출제?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법을 오랜만에 하면 또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 참 공부는 새로울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혼자만 새로워. 본인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왜 그럴까? 그죠? 그러면서 슬슬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자, 그 다음은 뭐다? 이 5개 세금. 자, 기초가 뭐다?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뭐 한다? 신고납부.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해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그리고 양도세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면 끝나네요. 이렇게.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지.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합니다. 자,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해.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로 바뀌어요. 항상 세금은. 자, 그 다음 재산세. 자, 이 재산세는 뭐다? 자, 보통징수.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가 날라왔다.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해야 돼. 그럼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 금이 붙어요. 연체이자 몇 프로 붙는다? 3%. 자, 그리고 이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정리할 거는 뭐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한 장짜리. 오늘 한 장짜리를 지금 완벽하게 이제 배운 한도 내에서는 분석을 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날씨도 더운데, 그죠? 자,
가산세, 가산금 2페이지. 딱 보면 지금 이 시점은요, 한 장짜리 수없이 봤잖아, 여러분들이. 딱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대충 기억이 나야 돼. 2장도 아니고 1장이야. 잘못하면 죄를 찾아. 자, 2페이지 왼쪽. 자,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률적으로 붙죠?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은 뭐다? 40. 그러나 납부는 일일 가산세입니다. 납부는 일일 가산세, 일일 10만 원당 22. 그래서 지방세는 한도가 75%까지 있고, 자, 등록면허세도 율은 똑같고, 자, 재산세로 돌아왔어요, 이제. 재산세로 돌아왔다고요. 재산세는 정부 결정이죠? 절대로 가산세는 없다. 가산금만 나옵니다. 연체이자. 가산금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3% 밑에 찍혀 있잖아요. 자, 가산금 3%부터요. 근데 언젠가는 납부하죠? 납부할 때까지는 다시 가산금이 붙는 게 뭐야? 중가산금. 이거는 월할 계산합니다. 한 달에 몇 프로? 0.75%. 일명 중치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이네. 자, 그래서 무조건 연체하면 3%부터요. 납부할 때까지 중가산금 중치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얼마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제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 안 된 거는 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단 응용 문제 풀 때 출제 안 됐던 게 출제되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응용 문제 풀 때 한 번 정도만 풀어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꾸 범위를 넓히면 안 돼요. 넓히면 점수가 안 나오고 힘만 든다고요. 60점 받기라 그랬잖아. 자, 몇 번으로 들어간다? 기출문제 3번. 자, 기출문제 3번. 자, 3번으로 들어왔어요.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박스로 들어왔다. 점. 국세의 가산세는 의무, 신고 의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세목. 그리고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맞죠? 감면은요, 원칙이 본세만 감면해요.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준다. 원칙이. 왜 감면 안 해줘요?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5. 자,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연체이자가 붙죠? 가산금 3%. 3%입니다. 3% 가산금 지방세만 쓰는 용어예요. 그리고 자, 납부할 때까지 이제 다시 붙는다.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60월이에요. 그럼 중가산금은 월할 계산 한 달에 몇 프로씩 따라가나요? 0.75%씩 붙습니다. 중치로. 이게 생략된 거다. 그래도 60개월 맞다. 자, 그럼 월 몇 프로씩 중과상금을 붙입니까? 0.75. 자, 그 다음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30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 그래서 미만은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 중자가 꼭 붙어야 돼요.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다. 그럴 때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목 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옳은 거는 다 옳은 거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오늘부터 굉장히 이거 중요한 수업이에요. 기출문제를 지문 하나하나씩 똑바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응용문제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4번. 자,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세목별로. 무조건 출제된다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출제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 장짜리 2페이지 뒷면에 나와 있네. 2페이지 뒷면 세금 5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또는 납부 기한을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5개. 자,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예요? 60일. 60일. 그럼 허가받기 전. 그럼 허가일 60일. 상속취득세는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9개월은 언제 쓰는 거예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럼 없는 경우는 6개월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번 시험에 필수야, 징역. 그럼 징역 취득세는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말일부터 3개월. 그리고 5번은 뭐다? 추징 대상도 60일이죠? 단 추징할 때 가산세는 제외한다. 그리고 6번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그리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취득물건 소재지 이렇게 취득세가 딱 돼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옆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취득세가 돼야 된다고요. 앞에가. 이것도 안 되고 중간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옆에 쭉 보셔야 돼. 이거 어떠한 형태든 신고 납부 기한은 무조건 출제된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봤죠? 이거 그죠? 수없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자, 문제로 들어가죠. 4번.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4번. 자, 법정 신고 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자, 납세자가 국외가 아니라 국내입니다.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 즉 상속 취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로부터 6월. 뭐가 빠졌어요? 말일이 빠졌네.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6월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외가 들어가면 9개월로 바뀌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토지. 이거 언제나 출제. 토지는 납기가 언제야? 9월 16일부터 말일. 맞죠? 만약에 건축물을 물어보면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토지, 건축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도 토지니까 9월 16일. 자, 등록면허세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언제까지 납부한다? 전까지. 자, 그 다음 4번.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잖아. 자, 항상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로 가잖아. 올해 벌었으면 다음 연도. 언제까지 납부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이렇게 처음과 끝을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신고 기간이라 그래. 기간. 근데 종료일을 물어보면 마지막 날 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기한을 물어보니까 5월 말일. 그러나 기간을 물어보면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알면 기한은 자동이 되겠죠? 종료일이니까. 5월 말일 맞잖아요. 다음 연도. 해당 연도 하면 큰일 나요. 다음 연도. 자, 5번 종부세. 자, 종부세. 신고로 가든 결정으로 가든. 자, 종부세는 언제까지가 납부 기간이에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럼 뭐를 물어봐? 기한, 종료일. 그래서 12월 15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그 1번 옆에 적어요. 증여. 증여 받았다. 그럼 증여 취득세 내야죠? 언제까지? 취득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말일부터 개정법이니까 몇 개월? 3개월. 증여세랑 통일시켰습니다. 이렇게 절대 60일 하면 안 돼요. 증여 취득세는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일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나요? 절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이렇게. 취득세의 증여, 취득일은 계약일입니다. 받은 날은 양도세에서 쓰는 지문이에요. 왜?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이므로 계약한 날 취득행위가 일어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 자, 5번. 자, 5번은 아까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5번은 아까 했네요.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보유 단계. 자,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죠? 해설.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어요. 농특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랑만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해설. 개인 지방소득세는 뭐다? 보유양도. 자, 그 다음 소방부는 오로지 뭐만 관련이 있다? 보유. 그래서 보유와 관련 있는 거는 4개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5번. 만약에 취득 단계를 물어보면 2개를 찍어야 되고 양도 단계를 물어보면 2개를 찍어야 되네요. 취득, 보유, 양도, 보유 단계를 물어보니까 4개입니다. 4개. 자, 6번. 자, 용어 정리로 들어갑니다. 자,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가 뭐다? 보통징수가 뭐라 그랬어요? 고지서 발급하는 거.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해서 걷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근데 이거는 뭐라고 나왔어요?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를 보통징수가 아니라 지방세에서는 무슨 징수라 그래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원천징수란 용어를 쓰네요. 보통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죠. 뭐다? 특별징수죠. 그럼 답은 1번이네. 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 정착물 하면 큰일 나요. 세법은. 건축물을 말한다. 자, 공무원은 뭐다? 부가, 징수 등에 관한 서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그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4번. 4번은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는 뭐와 뭐를 얘기합니까?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징수 의무자는 국세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특별 징수 의무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납세자는 2가지를 합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 의무자를 제외합니다. 왜? 성격이 다른 거니까. 납세 의무자는 뭐다? 내 세금을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자예요. 이 얘기는 내 세금을 회사가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거죠. 성격이 달라. 그러나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이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자, 이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해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포함, 이해를 물어볼 때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포함, 제외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납세자. 자, 납세자는 절대 제외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포함. 그 연대 납세무자와 제2차 납세무자 보증인이 뭐야? 납세무자. 납세무자와 징수무자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함. 지방세니까 특별징수무자. 납세무자가 누구야? 연대 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연대 납세무자가 나와 있죠. 납세무자에서는 제2차 납세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무자가 있고 세금을 보증선 보증인이 있어요. 연대는 뭐예요? 함께 책임을 지는 자야. 그럼 제2차는 뭐다? 본래의 납세무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대신해서 가름해서 납부하는 자를 제2차라고 해요. 모르면 요약집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연대 규정에 들어가면 뭐다? 고지서를 어떻게 보낸다? 한 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니까 고지서를 각각 교부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연대는 고지서를 각각에게 보낸다고요. 함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번 징수금. 자, 지자체의 징수금, 걷어들이는 돈 뭐가 있어?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공과금을 말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가산금. 근데 5번도 뭐를 알아야 돼? 순서를 알아야 돼. 징수금의 순서. 자, 1순위가 뭐라 그랬어요? 체납처분비. 2순위가 지방세. 3순위가 뭐다? 가산금. 순위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징수금은 세 개를 말한다. 맞는 겁니다. 순위를 물어볼 때는 세금보다 미리 징수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2순위는 지방세. 3순위는 가상금. 그래도 징수금을 말한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순위를 물어볼 때는 틀린 거예요. 순서, 순위를 꼭 기억하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2번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립, 확정, 소멸로 들어갑니다. 시험장에 가서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와 소멸 사유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성립은 언제 성립할까요?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즉, 준비 단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세액 계산의 출발점. 그럼 모든 세금은 뭐가 충족해야 돼?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몇 개예요? 4개. 안 까먹는 거.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죠? 그럼 강제적으로 무조건 걷어가면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악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걷어가되 뭐가 충족이 돼야 돼? 과세 요건. 4개. 기억나요? 글씨가 4개를, 우리 이거 4개 배웠잖아, 지금까지. 한 장짜리로. 과세 요건이 알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 결정되고, 납세무자가 결정되고, 과세표준 세율,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옛날 한 장짜리로 다 정리해놨어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래도 어떤 용어를 써? 추상적.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추상적. 이렇게 해서 세액 계산을 준비하는 단계, 성립시기입니다. 준비해서 얼마라고 확정시킵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구체적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세금이 확정되면 이제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세금이 탄생되고 세금이 얼마라고 확정되고 납부 등을 통해서 조세 채권이 소멸된다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한 장짜리 기초. 자, 기초가 돼야 돼. 6개. 자, 1페이지. 자, 왼쪽에. 1페이지 왼쪽에. 여러분들이 수없이 봤어. 눈이 아플도록. 자, 성립, 확정, 소멸 나왔네.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2번, 등록면허세는 언제 성립한다?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합니다. 6월 1일. 단 거기 사주가 뭐예요? 사주라고 적혀 있잖아요. 개인분이든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다? 7월 1일. 7 하나예요. 이거를 약자로 뭐라 그런다? 사주. 사주.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줄여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어디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자, 1년 단위로 성립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와요. 왼쪽으로 확정. 아까 다 설명했죠? 한 번 내는 세금은 취득세.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 근데 괄호 무신고하면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사항이에요. 그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면 확정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죠? 결정합니다. 재산세는 신고하는 게 아니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종부세도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확정되되 종부세는 뭐다?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 양도세도 똑같아.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립, 확정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문제로 들어가요. 자, 성립, 확정, 소멸. 1번. 국세, 지방세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 성립 시기. 자, 사업소분 7 하나 맞죠? 사주. 기본에 충실하자. 사주.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외 소득세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10%. 10%는 무조건 뭘로 내야 돼요? 지방. 소득세로 같이 납부해야 된다고요. 신고납부. 항상 소득세 10%. 그럼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는 뭐다? 이 소득세가 본세죠? 본세에 10% 붙는 거야. 그러니까 본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 본세라고 나오면 다 맞춰버리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내년 3월 30일이 아니라 본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언제예요? 12월 말일이 답이 됩니다. 한글로 물어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지방소득세가 성립합니다. 한글로 물어보면 숫자로 물어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언제다? 12월 31일. 그러니까 틀렸네. 자, 3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럼 여기 봐요. 재산세와 함께 내는 거. 지방교육세죠? 부가세. 그럼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해? 재산세가 결정되면 함께 성립하죠? 재산세를 뭐라 그래요?
본세가 성립하면 지방교육세는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본세가 성립한다. 그럼 재산세 성립 시기는 언제야? 한글로 물어보면 과세기준일. 숫자로 물어보면 6월 1일, 8월 1일 틀렸네. 6월 1일. 그 다음 중간연합하는 소득세 중간 반을 딱 잘라. 12월 말일이 아니라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6월 말일입니다. 자, 4번도 한글로 물어보면 중간연합이잖아. 자, 숫자로 물어보면 뭐다? 6월 말일. 한글로 물어보면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면 안 돼요.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한글로 물어볼 때와 숫자로 물어볼 때 똑같은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중간연합하는 수세는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6월 말일을 얘기합니다. 절반. 자, 자동차세. 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요. 다음 달 1일입니다. 10일이 아니라. 그다음 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5번 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아, 틀렸구나. 근데 알고 싶으면 매달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1일입니다. 1일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으로 들어왔어요. 자, 2번까지 하고 쉬죠.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로 옳은 거다. 자, 소득세 나왔다.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12월 말.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지급할 때 틀렸네. 12월 말일. 자, 농어촌 특별세도 똑같잖아요. 양도세의 농어촌 특별세는 양도소득세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하죠?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숫자로 물어보면 몇 월 며칠? 12월 말일. 글씨로 물어보면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본세. 농어촌 특별세. 근데 여기에서 기억은 틀렸죠?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포괄적으로 뭐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맞는 거야, 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럼 이제 앞에 본세가 나올 수도 있죠? 양도소득세의 농특세는 뭐다?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납부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구체적으로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본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자,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맞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똑같죠? 본세 납세물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본세를 뭐라 그런다? 그 과세 표준에는 세목, 본세. 자,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이거 주의해야 돼요. 반드시 사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세포탈 등.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네요. 4번 맞아요? 네. 2번의 답은 4번. 뭐가 틀렸어요? 기역과 니은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은 성립 확정까지 배웠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소멸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